가장 먼저 봐야 할 사람은 홍지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홍지윤은 예쁜 무대 이미지 하나로 설명되는 가수가 아니다.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공부했고 국악의 발성과 트로트의 감정을 한 무대 안에 섞어냈으며 일본 무대까지 의식한 표현력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왔다. 특히 한일 음악 교류 무대에서 한국 민요의 색채와 일본 대중가요의 정서를 동시에 보여준 장면은 여성 트로트 가수의 경쟁력이 이제 국내 인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이 순위는 단순히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말하려는 순위가 아니다. 무대 위에서 보이는 분위기, 학력과 전공 언어 감각, 해외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힘까지 함께 보는 순위다. 트로트는 이제 부모 세대만 듣는 장르가 아니다. 2019년 미스트롯 시즌 1 이후 젊은 시청자가 대거 유입됐고 2020년과 2021년 미스트롯 시즌 2가 이어지며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은 방송 행사 유튜브 해외 공연까지 확장됐다.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얼굴만 알려진 가수가 아니라 배경과 실력 이야기까지 가진 가수다. 첫 번째는 홍지윤이다. 홍지윤은 1995년 3월 3일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났다. 많은 시청자가 홍지윤을 처음 강하게 기억한 무대는 2020년 말부터 방송된 미스트롯 시즌 2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최종선의 자리에 오르며 단숨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점은 그 이전의 준비 과정이다. 홍지윤은 중앙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으로 알려져 있고 국악 기반의 발성과 무대 표현을 몸에 익힌 가수다. 그래서 홍지윤의 노래는 단순히 목소리가 맑다는 평가에서 멈추지 않는다. 가사 끝을 끌고 가는 힘, 한을 너무 무겁지 않게 풀어내는 감각, 밝은 곡에서는 소녀 같은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깊은 곡에서는 국악의 선을 보여주는 점이 강점이다. 홍지윤의 결정적 매력은 무대 이미지와 전공의 균형이다. 트로트 시장에서는 한 번 눈에 띄는 것보다 오래 기억되는 것이 더 어렵다. 홍지윤은 화사한 이미지로 시선을 붙잡고 국악 기반의 소리로 귀를 붙잡는다. 여기에 일본어 표현이 필요한 무대나 한일 교류형 방송에서도 낯설지 않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활동폭을 넓혔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홍지윤은 학력 외국어 감각을 함께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 트로트 가수로 꼽힌다. 예쁘게 보이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무대가 설득력을 갖는가다. 홍지윤의 답은 분명하다. 그는 준비된 전공자이고 방송형 스타이며 동시에 해외형 콘텐츠로 확장될 여지를 가진 가수다. 두 번째는 마리아다. 마리아는 한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례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 코네티컷 출신으로 알려진 외국인 가수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한국어로 트로트를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화제가 됐다. 그러나 마리아가 오래 기억된 이유는 단순한 신기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어 가사를 외워 부르는 수준을 넘어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감정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미스트롯 시즌 2에 출연했을 때 시청자들이 놀란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외국인이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흥미를 넘어 정말 트로트를 좋아해서 이 무대에 서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강점은 언어 자체가 서사라는 점이다. 보통 한국 가수가 해외 시장에 도전할 때는 외국어가 장벽이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반대로 영어권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와 한국 대중음악 안으로 들어온 경우다. 이 구조는 유튜브에서 매우 강한 이야기 소재가 된다. 왜 미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 하필 트로트를 선택했을까? 왜 케이팝이 아니라 트로트였을까? 왜 발음이 어려운 한국어 가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시청자를 붙잡는다. 마리아는 외모나 이미지보다 더 강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그의 존재는 트로트가 한국 안에서만 소비되는 장르가 아니라 외국인도 진심으로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장르라는 증거처럼 보인다. 세 번째는 김연자다. 김연자는 이 순위에서 가장 강력한 국제형 원조 스타다. 1959년 1월 25일 광주에서 태어난 김연자는 1974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데뷔 시점만 보아도 그의 경력은 반세기에 가깝다. 그런데 김연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긴 경력만이 아니다. 그는 한국 트로트와 일본 엔카 시장을 모두 경험한 가수다. 일본 활동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직접 넘어섰고 무대 매너와 창법 면에서도 양국의 정서를 모두 체득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아모르 파티의 강렬한 이미지로 다시 각인됐지만 그 이전부터 김연자는 이미 해외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한 가수였다. 김연자의 강점은 시간이 지나도 무대의 장악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관객은 그의 경력과 에너지를 동시에 느낀다. 학력보다 더 강한 것이 현장 경험일 때가 있다. 김연자의 경우가 그렇다. 1970년대에 데뷔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고 수많은 방송과 공연에서 대중의 반응을 몸으로 익혔다. 일본어 무대 경험은 단순히 외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 나라의 관객이 어떤 박자에서 반응하고 어떤 감정에서 박수를 보내며 어떤 표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 알아야 한다. 김연자는 그 과정을 실제로 통과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여성 트로트 후배들에게도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네 번째는 양지은이다. 양지은은 학력과 전통성에서 매우 강한 인물이다. 그는 1990년 1월 9일 제주에서 태어났고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에서 공부한 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판소리 흥보가 이수 경력까지 더해지며 단순한 방송 스타가 아니라 전통음악의 뿌리를 가진 가수라는 인상이 강하다. 2021년 미스트롯 시즌2에서 최종진에 오르며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시킨 것도 이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양지은의 무대는 한 번에 세게 치고 나오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차분하게 시작해 마지막에 감정을 크게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 양지은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이유는 무대 밖 서사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주 출신이라는 지역성, 국악 전공이라는 전문성, 그리고 미스트롯 시즌2 우승이라는 결과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그는 전통 발성을 바탕으로 트로트를 부르기 때문에 음정의 안정감과 감정의 깊이가 두드러진다. 외국어 실력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수는 아니지만 교육대학원에서 음악 교육을 공부한 이력은 그의 음악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트로트가 단순히 흥겨운 노래라는 편견을 깨고 소리의 구조와 감정 전달까지 계산할 수 있는 가수라는 점에서 양지은은 이 순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다섯 번째는 송가인이다. 송가인은 1986년 12월 26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19년 미스트롯 시즌1에서 우승하며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송가인의 가장 큰 힘은 국악의 뿌리다. 중앙대학교 음악극 전공으로 알려져 있고 판소리 기반의 발성이 그의 목소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면 단순히 음을 잘 맞춘다는 느낌보다 한 소절 안에 지역의 냄새와 세월의 무게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것이 송가인이 대중에게 폭발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다. 송가인의 무대 이미지는 화려한 장식보다 진정성에 가깝다. 그는 트로트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다. 젊은 세대가 트로트를 다시 보게 만든 미스트롯 열풍의 중심에 있었고 전통소리와 대중방송의 만남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학력과 전공은 단순한 소개 문구가 아니다. 송가인의 경우 그 전공이 그대로 노래의 질감이 됐다. 무대에서 긴 호흡을 끌고 갈 때, 애절한 가사를 눌러 부를 때 관객은 판소리에서 온 기본기를 느낀다. 그래서 송가인은 외국어 능력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가수다. 해외 시청자에게 설명할 때도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 송가인은 한국 전통음악이 현대 트로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여섯 번째는 정다경이다. 정다경은 무용 전공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1993년 9월 21일 수원에서 태어난 그는 개원예술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공연예술 관련 공부를 이어간 이력도 있다. 이 배경은 정다경의 무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보통 트로트 가수는 보컬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정다경은 몸의 선 이동, 동선, 표정 전환, 손끝 처리까지 무대 전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은 무용을 공부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장점이다. 정다경은 미스트롯 시즌1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당시 프로그램은 송가인을 중심으로 폭발했지만 그 안에서 정다경은 젊고 밝은 이미지 안정적인 무대 태도춤과 노래를 함께 살리는 능력으로 존재감을 남겼다. 그의 강점은 한 곡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데 있다. 트로트 무대가 점점 방송형 콘텐츠가 되면서
카메라를 아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졌다. 정다경은 무용정ong을 바탕으로 카메라 앞에서 어떤 표정과 동작이 살아나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학력, 무대 이미지 퍼포먼스 능력이 결합된 여성 트로트 가수로 평가할 수 있다. 7번째는 강혜연이다. 강혜연은 아이돌에서 트로트로 넘어온 대표적인 사례다. 1990년 12월 8일 제주에서 태어난 그는 걸그룹 활동을 거쳐 솔로 트로트 가수로 방향을 바꿨다. 과거 엑시드 초기 멤버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베스티 활동을 통해 아이돌 무대 경험을 쌓았다. 2018년 이후 트로트 솔로 가수로 본격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스트롯 계열 방송과 여러 경연 무대에서 자신의 색을 보여줬다. 강혜연의 강점은 방송 감각이다. 아이돌 출신답게 카메라 위치, 표정 변화, 리듬, 표현, 무대, 에너지 조절에 능하다. 강혜연이 이 순위에 들어가는 이유는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과거 트로트는 가창력과 행사 경험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유튜브 쇼츠 방송 클립, 팬미팅, 해외 팬 반응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강혜연은 아이돌 시스템 안에서 훈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외국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유형은 아니지만 아이돌 활동을 통해 쌓은 무대 언어와 팬 소통 방식은 분명한 경쟁력이다. 특히 젊은 팬층에게 트로트를 덜 낯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7명을 한 줄로 세워보면 한국 여성 트로트의 흐름이 보인다. 홍지윤은 국악 전공과 한일 무대 감각을 갖춘 차세대 스타다. 마리아는 미국에서 온 외국인 도전자로 트로트의 국경을 흔들었다. 김연자는 일본 시장을 직접 통과한 국제형 전설이다. 양지은은 국악 학력과 판소리 이력을 바탕으로 미스트롯 시즌2의 정점에 올랐다. 송가인은 미스트롯 시즌1 우승으로 트로트 부활의 상징이 됐다. 정다경은 무용전공을 바탕으로 보는 트로트의 힘을 보여줬다. 강혜연은 아이돌 경험을 트로트 무대에 연결하며 새로운 팬층을 만들었다. 결국 진짜 매력은 한 가지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좋은 이미지가 있어도 노래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학력이 있어도 무대에서 관객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름이 남지 않는다. 외국어를 할 수 있어도 감정이 전달되지 않으면 해외 관객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7명이 특별한 이유는 각자의 방식으로 3가지 질문에 답했기 때문이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무대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 트로트가 더 넓은 시장으로 갈 때 어떤 얼굴로 기억될 수 있는가? 지금 트로트 시장은 다시 변하고 있다. 2019년 미스트롯 시즌 1이 장르의 부활을 알렸고 2021년 미스트롯 시즌 2가 여성 트로트 스타의 세대 확장을 만들었다. 이후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과 한일 교류 무대, 유튜브 콘텐츠가 이어지며 트로트는 더 이상 한 방송국 안에 갇힌 장르가 아니게 됐다. 이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서사다. 홍지윤에게는 국악과 일본 무대의 가능성이 있고 마리아에게는 언어와 국적을 넘은 도전이 있다. 김연자에게는 반세기 가까운 무대의 역사가 있고 양지은과 송가인에게는 전통음악의 깊이가 있다. 정다경에게는 무용에서 온 시각적 완성도가 있고 강혜연에게는 아이돌 시스템에서 익힌 대중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 탑7은 단순한 미모 순위가 아니다. 한국 트로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7개의 장면이다. 한 사람은 국악으로, 한 사람은 영어권 배경으로, 한 사람은 일본 무대 경험으로, 또 한 사람은 판소리와 무용, 아이돌 시스템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 관객이 이들을 기억하는 이유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첫 소절에서 기억되고 어떤 사람은 무대가 끝난 뒤의 여운으로 기억된다. 어떤 사람은 해외 시청자에게 한국 트로트를 설명하는 얼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젊은 팬에게 트로트를 다시 보게 만드는 입구가 된다. 이 순위를 더 설득력 있게 보려면 숫자의 흐름도 함께 봐야 한다. 김연자는 1974년 데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한 장기 생존형 스타다. 송가인은 2019년 미스트롯 시즌1 우승 이후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꾼 중심 인물이 됐다. 양지은은 2021년 미스트롯 시즌 이 우승으로 전통소리 기반의 여성 가수가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 홍지윤은 같은 시즌에서 최종선에 오르며 차세대 스타성을 증명했다.
마리아는 외국인 참가자라는 출발점 자체가 뉴스가 됐고, 정다경과 강혜연은 각각 무용 전공과 아이돌 경험을 통해 트로트가 더 입체적인 무대 장르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 명은 경력으로 말하고, 한 명은 우승 기록으로 말하며, 한 명은 전공으로 말하고, 또 한 명은 언어와 국적을 넘어선 도전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 목록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의 변화 방향을 읽는 하나의 지도처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다. 여성 트로트 가수의 경쟁력은 이제 노래 한 곡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력은 실력의 배경이 되고, 외국어와 해외 경험은 시장을 넓히는 무기가 되며, 무대 이미지는 대중이 처음 문을 여는 순간이 된다. 홍지윤, 마리아, 김연자, 양지은, 송가인, 정다경, 강혜연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이들은 트로트를 낡은 장르로 두지 않았다. 자신의 전공과 언어 경험과 서사를 더해 지금의 트로트를 더 젊고 더 넓고 더 국제적인 무대로 밀어 올렸다. 바로 그 점이 이 7명을 특별하게 만든다.